예, 안녕하십니까. 준엽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언제나 그랬듯 정말 재미있게 잘 보냈고요. 오늘 일요일에 하루 동안 참 열심히 놀다 보니까 한 가지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고요.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 요새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들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자존심은 어떤 거고, 자존감은 어떤 거고, 그러한 논의들, 그런 것들이 사람들 입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것 같아요. 세간에 알려진 요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리고 이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바, 제 생각, 그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저는 과거에는 사실 듣지 못했던 단어이거든요. 그러다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교적 최근에 들어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유독 많이 들리고 있고, 나름의 하나의 신조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사실 한자어로 된 단어 관념어기 때문에 그 한자를 낱낱이 풀어서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의미가 없죠. 이것은 관념어이기 때문에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그 복합적이고 내포적인 의미가 결정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제가 느꼈을 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그거를 먼저 정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좋은 자존감, 고급 자존감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요건이 무엇인가, 저는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제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저 스스로는 꽤나 고급 자존감을 갖고 살고 있다,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로 저라는 사람을 바라보고 유튜브 영상으로만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설득력이 떨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저를 실제로 아는 제 지인들은 그들이 저를 평가하기로, 예전에는 그냥 멘탈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새는 아무튼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단어를 활용해서 얘기를 하자면, 제 실제 지인들이 바라보는 이 준혜비는 자존감이 아주 높다, 그러한 평가를 받는 바, 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고급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자존감이 확보되어 있는 저는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그런 고급 자존감을 갖고 사는가, 그거를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존감이라는 게 무엇이냐? 저의 언어로 풀어서 정리를 하자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운가가 바로 자존감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자기 존재,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자기 만족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스스로의 여러 가지 면이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아주 만족스럽다,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러한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가 얼만큼이냐가 대칭 얘기하는 자존감의 정도를, 고도한 정도를 결정해준다고 저는 풀어서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자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자뻑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데, 제 생각에는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운 게 뭐가 문제인지 저는 전혀 모르겠고요. 다만 사람들이 자뻑이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은 별 근거가 없는데 스스로에게 빠져 사는 사람, 그런 것들이 좋아 보이진 않겠죠. 그런 것을 보고 자뻑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부수적인 이야기들은 다 집어치우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얼마나 만족스러우냐, 그것은 아주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의 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울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결정하는 요건을 말하자면 끝도 없겠죠. 줄줄이 말하면 끝도 없을 텐데, 제가 오늘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은 자기 파악이 잘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전에 중학교 때 도덕책에서 봤던 단어로는 자아실현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첫 번째로 자기 파악, 스스로를 잘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바라보는, 즉 사물과 어떤 사건,
사람을 바라보는 나만의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요건입니다. 그 첫 번째 요건과 두 번째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자기 스스로를 파악하는 것. 그게 뭐냐면은 우선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잘 알아야 해요. 나만의 작동 기제를 스스로 잘 파악하는 것. 스스로에 대한 매뉴얼 같은 거를 마련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들의 취향이 너도 나도 다르듯이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고유한 어떠한 취향이 있어요. 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부터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예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잘하고 어떤 일을 해야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런 것을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후천적으로 우리가 경험으로 혹은 공부로 그것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유기체, 나라는 어떤 이 유기적인 기계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알아야 내가 이 주어진 시간,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활용해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규칙을 알겠죠. 만약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잘 모르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유치원 초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아무튼 지금보다 한참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은 그걸 아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혹은 무엇을 못하는지 어릴 때는 잘 모르죠. 그리고 실제로 이 나의 성격이 어떠한지 어릴 때는 그것을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다가 사람들과 관계를 쌓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을 해보고 준거 집단이 바뀌고 그러한 등등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못하는 것을 구분하고 나는 어떠한 과정을 거쳤을 때 행복해진다. 혹은 어떠한 환경에 놓였을 때 행복해진다. 아니면 그와 역으로 어떠한 일을 했을 때 나는 싫다. 혹은 어떠한 환경에 놓였을 때 나는 불행해진다. 누가 어떤 말을 했을 때 나는 끊긴다. 막 발작 버튼이 눌린다. 혹은 누가 어떤 식으로 나한테 해줬을 때 나는 마음에 안정감이 들고 행복하다. 그게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른데요. 그것을 파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치 개나 고양이들 생각해보면은 개, 고양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느끼는 지금 바로 완전히 다르다는 거 바로 느끼시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기를 때 어떤 식으로 환경 조성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그것이 개와 고양이의 차이만 생각해도 그것이 명확하죠.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고양이도 종별로 다르고 그리고 같은 배에서 난 새끼들도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러면은 조용한 거 좀 좋아하는 애가 있고 사람이 하는 이런 패팅, 터치를 싫어하는 애가 있고 좋아하는 애가 있고 개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개체들마다 오퍼레이팅 매뉴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하물며 개와 고양이도 그러한데 사람은 얼마나 그 가지수, 그 경우의 수가 다양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누구도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줄 수 없다. 스스로의 그런 오퍼레이팅 매뉴얼은 나 스스로 깨우쳐야 된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반드시 물리적인 유한한 시간이 걸린다.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부수적인 얘기를 추가를 하자면은 스스로의 장점과 스스로의 단점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보다 명확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걸 잘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걸 못하는지 그리고 그 수준이 얼마 정도인지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알아야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모르면은 그거를 모르고 막연하게 있으면은 제대로 써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취미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보통은 내가 잘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게 되어 있기는 한데요.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하는 것도 아니고 혹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실제로. 혹은 내가 못하는데 싫어하는 거는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은 내가 못하는데 좋아하는 것도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확률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상식적으로 내가 싫든 내가 그것을 좋아하든 간에 가능한 한 잘하는 것을 나의 무기로 삼는 것이 인생의 이롭죠. 그리고 그의 역의 경우에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데 좋아는 하는데 존나 못해. 그러면은 인생이 좀 깝깝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나의 장단점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는 다른 말로 바꾸면은 나의 무기, 내가 가지고 싸워야 될 내 무기를 찾는 것이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비유적으로. 반대로 내 단점을 찾는 것은 내가 세상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숨겨야 될 약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잘 가리고 잘 메이크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이 뭔지 모르면 그것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나의 장점과 나의 단점을 명확하게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집단의 정규 분포를 생각했을 때 뭐 수능 등급으로 해볼까요? 나의 어떠한 장점이 몇 등급 정도다, 몇 등급 정도의 위치를 한다. 그러니까 상위 몇 프로다와 같은 개념이죠. 혹은 나의 단점이 못하는 건 알겠는데 준하게 못하는지 적당히 못하는지, 다른 말로 5등급인지 뭐 7등급, 8등급, 9등급인지 그것을 알아야 내가 무기로 삼을 것이 뭔지를 알고, 혹은 내가 숨기고 감추고 보듬어야 될 점이 뭔지를 내가 스스로 파악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면은 전혀 그것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무엇을, 어떤 카드, 어떤 무기를 내세워야 될지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 파악이라는 주제 하에 제가 말씀드린 게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나라는 이 존재의 작동 기제, 오퍼레이팅 메커니즘, 그 매뉴얼을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된다. 나는 어떻게 동작하는 새끼인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무기와 내가 가진 태생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어느 정도 잘 돼 있다고 생각해요. 저의 예를 조금 들어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어떤 상태에 놓였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복한지 저는 알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까지 많은 유튜브 영상으로 보여드렸어요. 오케이. 그리고 저는 제 스스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꽤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그리고 그 수준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나의 앞으로의 인생에 이것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가. 그 써먹는다는 거는 꼭 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존재의 발전에 도움이 되면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죠. 써먹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나만의 판단 기준을 세워야 된다는 말을 제가 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어떤 물건을 고를 때도 이 물건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이 물건의 가격이 비싼 건지 싼 건지, 그리고 이 물건을 내가 내 돈을 주고 이 돈을 주고 사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그런 가치 판단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노래를 더라도 이 노래가 왜 좋은지에 대한 근거 같은 것들이 분명히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시죠. 근데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유감스럽게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그 어떠한 사물과 어떤 현상을 판단하는데 그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지 않더라고요. 그 판단 기준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바라볼 때 남들이 뭐라 하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각종 매체에서 어떠한 광고가 나오건, 혹은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말을 하건 거기 흔들리지 않는 그 기준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은 가능한 한 합리적이고, 그리고 가능한 한 나라는 존재의 취향에 맞고, 그리고 가능한 한 단단한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신승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승리. 노신의 아주 역작인 아큐정전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서 나온 말로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고, 정신승리라고 하면은 좀 부정적인 의미로 흔히들 사용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정신승리 역시 그 자체의 의미로 따져보면은 뭐가 문제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큐는 다소 불행하게 보일 수 있는 자기 처지, 그리고 주위 배경, 그런 거를 아랑곳 않고 가능한 한 정신승리,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죠. 유도를 하려고 하죠. 근데 그게 과연 나쁜 건지, 과연 나쁠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언제나 좋은 선택, 언제나 좋은 환경, 언제나 좋은 상황을 맞을 수만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뭐 돈이 있다면 다 되나요? 돈이 있다고 다 된다면은, 과거 여러분들도 익히들 아시는 뭐 재벌 가문 사람이 아주 불행한 최후를 맞이한 그런 일들, 아주 부자 연예인들이 참 불행한 죽음을 맞는 그런 일이 전혀 성립되지가 않을 텐데, 실제로 그런 일은 과거에도 일어났고 최근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 거 보면은 돈이다가 아니죠. 그러면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뭐 늘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늘 충만하고 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인간의 행복감을 결정하는 데는 돈이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세 번째인데, 아무튼 뭐 재벌이건 간에 저
같은 서민이거 간에 늘 행복한 상황, 늘 행복한 그런 기회, 늘 행복하고 튼튼하고 완벽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상황이 나에게 아름답게 다가올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정신승리 혹은 마인드 컨트롤 하는 방향으로 자기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기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 자기만의 판단 기준, 그것을 정립해야 된다. 이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저도 모터스포츠, F1, 모토GP, 저도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이고 자동차 그런 것도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인데 저 같은 서민은 포르쉐의 플래그십 라인인 911 같은 차를 탈 수 없죠. 저는 그 차를 살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 차를 살 수 없다고 해서 제가 아쉽고 불행하냐 라고 묻는다면은 전혀 불행하지 않고요. 솔직히 제 인생 사는데 단 하나의 신경도 쓰이지 않는 아주 사소하고 티끌 같은 그런 것이거든요. 포르쉐 911이라는 차는.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싶지 않다면은 911은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내가 911을 살 여유가 없는 서민이라면은 내가 911을 가지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나만의 마인드 컨트롤, 나만의 정신승리, 나만의 판단 기준이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911이라는 그 차는 저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오케이? 제가 말씀드리는 뜻 아시겠죠? 저는 지금 서울에 강남에 살고 있지 않아요. 서울에도 살고 있지 않아요. 저는 서울에 앞으로도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에 살지 못하는 것, 강남에 살지 못하는 것은 저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 많은 분들은 강남에 가지 못해서, 서초 원베일리를 사지 못해서, 나인원 한남에 들어가지 못해서, 한남 더이를 사지 못해서, 가지 못해서 불행해하는 분들이 매우 대단히 많죠. 그러면 사실상 조건은 결과론적으로 조건은 똑같습니다. 가지 못해서 불행해하는 자는 가고 싶어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거겠죠. 저 같은 새끼도 나인원 한남 갈 돈 없죠. 결국에 서초 원베일리니 나인원 한남이니 한남 더힐이니 그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은 나나 그것을 바라는 엄청나게 많은 그들이나 동일하죠. 그런데 그들은 원베일리에 가지 못해서 불행해. 씨발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불행해. 가지지 못해서 불행하다. 근데 저 같은 새끼는 원베일리에 가지 않아도 행복하다. 오케이? 겁나 행복합니다. 제가 원베일리에 가지 못해도 원베일리 등기를 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원베일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서울이 고향이 아닙니다. 저는 대구가 고향인데 저는 지금 대구에도 살지 않아요. 저희 본가에 엄니 아버지 두세 달에 한 번씩 겨우 봅니다. 엄마 아버지 얼굴 못 봐도 전혀 불행하지 않아요. 겁나게 행복합니다. 오케이? 이것이 바로 제가 가진 마인드 컨트롤, 제가 가진 정신승리, 오케이? 제가 가진 저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힘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그리고 매우 단단하고 꽤나 저는 확고하고 강력하고 꽤나 합리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눈, 저만의 안경, 저만의 정신승리법 혹은 저만의 마인드 컨트롤법을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끝도 없겠죠. 근데 그러한 예처럼 인간이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행복함을 득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내가 못하는 것이 있고 분명히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 생긴다 이거거든요. 세상 일이 그리고 내 맘대로 돌아가지 않죠. 회사에서도 나는 잘했는데 저 새끼가 못해서 내가 욕처먹을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복잡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내가 언제나 이길 수 없고 내가 언제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적절하게 이 마인드 컨트롤 혹은 정신승리 혹은 세상을 바라보는 이 안경을 계속 튜닝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신승리, 그 마인드 컨트롤의 핵심은 나한테 유리하게 생각하기예요. 나한테 유리하게 어떤 상황이 다가왔을 때 나한테 좋은 상황이면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나한테 조금 좋지 않은 상황,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이것이 비로소 힘을 발휘를 하게 되는데 핵심은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하기입니다. 흔히들 얘기하는 자기 합리화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어떤 나한테 불리한 상황이 닥쳤지만은 나는 이것이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만이죠.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되어서 좀 문제지만은 이것이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고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생활에 체화되는 그 순간 대부분의 상황
상황, 뭐 어떤 안 좋은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것을 나한테 유리하게 해석해버리면은, 유리하게 마인드 컨트롤 해버리면, 유리하게 정신 승리를 해버리면은 그 힘든 순간은 아예 힘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정도보다는 분명히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미지를 덜 입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 순간이 나에게 주는 데미지가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좀 덜 다치고, 덜 다치는 만큼 나는 조금 더 회복으로 가는 길이 빨라지고, 조금 더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는데 조금 더 길이 가까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가져야 한다. 오늘 일요일 제가 오후에 오늘도 10km 정도 1시간 조깅을 하고 왔는데, 제가 오늘 했던 조깅을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우 만족스러웠어요. 매우 진짜 기쁜 순간, 저에게 도움을 주는 순간이었어요. 종합적으로 아주 진짜 개꿀딱이 아닐 수 없는 그런 좋은 경험을 저는 하고 왔는데, 참 이게 제가 말로 전달이 잘 안 되는데, 짜릿한 아주 고도한 이 행복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 인간의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그래요. 지금 다 전달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이 오후에 오늘 진행했던 10km 달리기를 제가 말씀드린 이 자존감의 요건, 첫 번째, 자기 파악, 자기 스스로가 동작하는 이 오퍼레이팅 매뉴얼을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것, 자기 파악, 요것과 나만의 판단 기준 정립, 다른 말로 하면은 마인드 컨트롤 혹은 정신 승리, 두 가지의 관점에서 제가 오늘 했던 이 조깅을 대입을 한번 시켜볼게요. 오늘 일요일인데 제가 어제 친구들과 여행을 갔다 왔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몸이 찌뿌둥하고 피곤한 상태였어요. 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그런 얘기죠. 뭐 썩 좋은 환경은 아니라는 거죠. 그랬는데 오늘 한 저녁 6시쯤이 되어서 달리기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 저는 제 스스로가 어떤 새끼인지 알죠. 저는 달리기를 하면서 스스로 치유를 하고 아주 제 정신 세계를 정화를 하고 제 정신에서 새로운 영감을 달리면서 얻고, 그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고, 저는 달리면서 곡 작업, 음악 작업에서도 영감을 많이 받고, 아, 나라는 놈은 달리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정신 세계의 작용이 활발해지는 놈이구나 라는 거는 저는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몸이 좀 찌뿌둥하고 좀 귀찮지만은 저는 달리러 나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갔죠. 그리고 저만의 장단점, 뭐 단점은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저의 장점을 저는 스스로 잘 알죠. 저는 10km 정도는 1시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내 마음대로 뛸 수 있는 놈이죠. 그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버 페이스 할 일 없고요. 뭐 굳이 언더 페이스 할 일도 없겠죠. 그리고 달리면서 제 몸의 상태를 저는 잘 파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쓸데없이 심박수를 높이지도 않고 적절한 심박수를 유지를 하면서 발목이나 무릎이나 골반이나 뭐 이런 신체 곳곳의 이상 상태랄까요? 그런 것들을 저를 잘 감지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몸의 신경을 쫙 펼쳐놓고 저는 달리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부상의 위험도 크게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저를 파악을 하고 있고, 오늘은 역시 10km는 뛰어야지,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도움을 주겠지 라는 거를 알고 몸이 피로하지만은 옷을 갈아입고 밖에 나갔습니다. 5분 10분 정도 달렸을까요? 이제 비가 갑자기 본격적으로 쏟아져 내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우산 없이 밖에 나갔는데 비가 오면 어떠신가요? 보통 좋아하지 않겠죠. 보통은 운이 없다, 뭐 재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들 하실 거고, 뭐 옷이 젖어서 싫다, 가방이 젖어서 싫다, 뭐 신발이 젖어서 싫다, 찝찝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달리는 사람들도 크게 이게 대부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비가 올 때는 밖에서 운동하는 사람이 거의 없죠. 그런 걸 보면은 뭔가 비가 오면은 뭔가 마음속에 부담감, 좀 싫은 거, 그런 게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새끼는 비가 오든 안 오든 달리는 사람인데, 아무튼 제가 달리는데 뭐 예상치 못했던 비입니다. 저는 비가 오늘 올 줄 몰랐고, 달리기 시작해서 10분 뒤에 비가 막 엄청 오는데 뭐 말할 것도 없이 온몸이 다 젖겠죠. 온몸이 다 젖고 신발까지 다 젖고 반스까지 다 젖고 다 젖었어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은 비를 맨몸에 맞는 게 싫단 말입니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저만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안경, 정신승리, 마인드 컨트롤이 작용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객관적으로 보편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을 저는 맞았어요. 비가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거죠. 야, 비가 오면은 덥지 않잖아. 개꿀.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수영장 가면은 혹은 바닷가 가면은 물에 뛰어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비가 엄청 오면서 온몸이 다 젖어버리니까 마치 나는 물속에서 해수욕 하는 느낌도 조금 들더란 말이죠. 뭐 아니라고 하면은 할 말 없는데 저는 그랬어요. 뭐 해수욕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가 오니까 덥지도 않고 습한 것보다는 완전히 젖어버린 상태가 조금 더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비가 오니까 어랍쇼 차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마치 비가 떨어지는 빗소리에 십장홍진내라는 말 아시나요? 비가 오니까 빗소리에 묻혀서 이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다 차단돼요. 이거 오히려 맑은 날보다 좋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또 들고 평소에 달리던 코스를 그대로 달렸지만은 비가 와주니까 전혀 다른 코스를 달리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저한테 주죠. 사람이라는 거는 똑같은 거를 계속하면은 반드시 권태를 느끼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권태를 적은 비용으로 적은 노력으로 깨워주는 거는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공짜로 비가 와주는 바람에 제가 가지고 있던 루틴한 달리기에서 권태를 한번 딱 깰 수 있게 된 거죠. 개꿀이고 뭐 그런 식으로 비가 왔는데 모든 현상을 저한테 유리하게 합리화시키는 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재주가 조금 뛰어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다. 맑은 날이면 맑은 날이니까 좋다. 뭐 구름이 껴있으면 구름이 껴있으니까 좋다. 이런 식으로 저는 평소에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저한테 유리하게 외부 사건과 사물을 판단하는 눈이 있으니까 어때요? 세상에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 시시각각 변하는 조건들이 저한테는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효과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게 요런 저의 마인드 컨트롤, 정신승리가 꽤나 스킬풀하게 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자존감이라는 것이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km 달리고 왔는데 맑은 날처럼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은 생각도 많이 들고 지금 찍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 주제도 달리면서 구체화를 시킨 거고 제가 따로 대본을 그렇게 쓰진 않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주말에 지금 새로운 곡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곡도 아까 10km 정도 달리는 와중에 조금 더 구체화를 해 나가고 새로운 발상을 얻었고요.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저한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더 좋게 생각하면은 평소에 루틴한 달리기에 권태를 깨워주는 그러면서 똑같은 길을 달렸지만 다른 시각에서 낯설게 보게 해주는 그런 오히려 저한테는 장점, 베네핏으로 다가오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뭐가? 일반 사람들이 싫어하는 비 오는 게요.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비가 오던 말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행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 원인이 뭐다? 정리하자면은 첫 번째, 내가 어떤 새끼인지 잘 아는 거, 자기 파악.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 다른 말로 마인드 컨트롤, 정신승리법. 저는 이 두 가지 요건이 탄탄하게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흔히들 얘기하는 자존감이 높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스스로라는 존재에 아주 만족스러워하면서 살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것을 이것도 뭐 하나의 영상으로 정리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오늘은 자존감의 요건이란 무엇인가 라는 소주제로 다소 좁혀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안에서도 두 가지 요건으로 좁혀서 서머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도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해도 재밌겠죠. 과거의 나의 모습 그리고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를 거치면서 내가 깨달은 것들 그것을 통해서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그런 분석을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이후에도 이 자존감 자기 스스로에게 뻑가는 방법 자기 스스로에게 만족스러워하는 방법 이거는 이 다음에도 조금 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